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50강 한자검정 5급입니다. 아이아 이러죠. 어로 발음됐죠. 아이아 걷는 사람인 부수죠. 갑골문의 자형은 아래 사람인과 위에 아이가 입을 벌리고 웃는 모양에서 본뜻은 유아이다. 설문에서 두개골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남자의 모습이다 라고 했다. 갑골문은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설문에서는 요게 어린아이는 위에 그 골 위에가 말랑말랑하죠. 거기 아직 열려있다. 거기서 아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둘 다 일리가 있죠. 밑에는 걷는 사람이고 여기는 갑골문은 그냥 그대로 아이의 모양을 그려놨죠. 아이 아래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동, 뱃속의 아이 태아, 혼자 부모 없이 홀로 된 고아, 그 다음에 남자 남아, 우리 유명한 글 남아수독 오거서, 남아는 모름지기 다섯 수리의 책을 읽어야 된다, 아주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할 때 아이 아자를 써서 남아라고 하죠. 아이아. 다음 미워할 오 악할 악, 마찬가지로 기억 받침은 없죠. 그래서 어로 발음되죠.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버금 아로 구성된 형용사다. 아도 마찬가지 이아로 발음되죠. 이아. 버금 아의 자형은 사면으로 통하는 건축물의 모습으로 본래의 뜻은 종묘이다. 은나라와 주나라, 청동기 중에 종묘에 사용된 것에는 항상 버금 아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그 의미가 확장되어 관직명이 되었다. 여기에 마음심을 더하여 종묘에서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나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미워할 오, 증오 할 때 쓰이죠. 악할 악은 뭡니까? 반대로 선악 할 때 쓰이죠. 선악, 착할 선의 반대. 악행, 악습. 미워할 오는 증오, 호오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권선징악, 고대 소설의 대표적인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악할 악, 악할 악은 기억 받침이 없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어로 발음됐다. 마찬가지 버금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된다. 아이아는 걷는 사람인 위에 입을 벌리는 모습의 상형이다. 미워할 오 악할 악은 버금아와 마음심에서 구성된 버금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버금아는 종묘를 뜻한다. 그래서 종묘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나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 뜻이 됐다. 다음 볼까요? 책상 안, 중국 발음도 그대로 안이죠. 안, 나무목 부수.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편안할 안으로 안, 평성 발음 났죠.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다리가 있는 나무로 만든 탁자 위에 음식을 놓는 곳에서 책상의 뜻이 됐다. 책상의 뜻도 되고 또 뭡니까? 음식을 놓으니까 밥상의 뜻도 되겠죠. 책상 안. 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근데 이 책상이 어떻습니까? 나무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용도는 어떻습니까?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책상 안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뭐떠한 방안, 대안, 안내, 답안, 그죠? 우리 뭡니까? 거안재미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서 남편을 공격했다 하는 거안재미. 그때는 책상 안이 아니고 밥상 안이죠. 들판에 상을 들고 갔는데 눈썹까지 들고 가더라.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걸문하니까 돈이 없어서 촌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땅을 얻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인이 눈썹까지 밥상을 들고 가는 걸 보고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주인이 별도로 대우를 해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맺을 약, 마찬가지로 약도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야오 야오 이렇게 평성으로 발음됐죠. 밧줄을 뜻하는 실사와, 실은 뭐든지 묶는 걸 뜻하잖아요. 음을 나타내는 구기작, 구기작이 뭡니까? 국자 모양이죠. 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여기에 실사는 가는 실로 단단히 묶은 작용으로서요, 본뜻은 묶다에서 맺다의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맺을 약. 요 재밌는 것은 여기 요 국자 구기작인데, 구기작은 뭡니까? 국자로 술을 뜨는 그 모양 같죠. 그런데 여기 맺을 약 할 때는 뭡니까? 마치 손으로 딱 마지막 약지로, 마지막 뭡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는 것 같죠. 세금을 하면 또 뭡니까? 낚시조가 됩니다. 낚시. 그러니까 이게 옆에 글자에 따라 아주 전혀 다르게 쓰이죠. 흰백을 하면은 관역에 딱 맞추는 관역적이 되고, 나무목을 하면은 북두칠성이 북두자로 표가 되고, 그렇죠? 다교가 들어가면은 잔지란 작이 되고, 요 옆에 글자가 앞에 부수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이것은 매듭하는 손가락을 거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신다는 거죠. 맺을 약. 맺을 약은 뭡니까? 약속. 그 다음에 혼사를 맺다. 약혼. 말을 아주 약속한다. 언약. 그 다음에 절약. 그 다음 백년가약. 백년도록 아름다운 약속. 결혼이죠. 책상 안은 편안한 안에서 음을 빌린 현선자다. 책상은 뭐로 만들었나? 나무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드는데 그 용도가 어떠냐? 편안하다. 그게 책상안이다. 책상안, 박상안. 맺을 약은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맺는 걸 뭘로 맺느냐? 실로 맺는다. 그렇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기를 양, 봉양할 양. 갑골문의 자형은 한 손에 회초리를 잡고 양을 방목하는 형상이다. 앞에는 양의 모양을, 양머리를 그려놨죠. 본래의 뜻은 가축을 기르다이다. 소전에 와서 먹을 식과 음을 나타내는 양양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양양에서 음을 빌린 거죠.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낳아서 기르다, 번식시키다, 공양하다, 요양하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 짐승은 기르는 거고 어른은 봉양하는 거죠. 어른은 기른다 하면 안 되겠죠. 양양에서 음을 빌렸고 먹을 식에서 뜻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형성자고, 뭐를 먹습니까? 양고기를 먹는 데서 봉양은 뭘로 합니까? 양고기를 봉양한다는 거죠. 양고기가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양두구역의 고사로 봤을 때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했으니까 개고기보다 양고기가 비쌌다는 거죠. 양이 아주 귀한 고기였다는 거죠. 양양이 들어가면 뭡니까? 앞에 말씀을 하면 양양 앞에 말씀하면 자세할 상이 되는 거죠. 착할서는 뭡니까? 말씀은 옆에 양양이 두 개 있는 글자에서 나온 글자를 했죠. 기를 양. 기를 양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닭을 기른다. 양계. 물고기를 기른다. 양어. 돼지를 기른다. 양돈. 그렇죠? 그 다음에 양육. 입양한다. 그 다음에 양로원 할 때 늙은이를 봉양하는 것 양로. 그런 뜻으로 쓰인다. 다음 고기어 혹은 물고기어인데요. 그림 그대로죠. 고기 위에 주둥이, 몸통, 꼬리죠. 지느러미. 물고기어, 고기어, 부수자, 상형자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물고기의 모양 그대로 그려놨죠. 본뜻은 물속에 자라는 척추동물이다. 물고기와 결합된 자는 어류와 관계되어 있다. 그렇죠? 물고기와 관련되어 있다. 밑에 점 4개가 불화라 해서 물고기를 굽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죠.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이죠. 세조의 밑에 점 4개는 뭡니까? 그것도 새를 뭡니까? 새를 굽구나가 아니고 새 발가락 모양이죠. 말마도 마찬가지 밑에 불화가 말 발굽 모양이죠. 혼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고기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긴 물고기 장어, 그 다음에 어물,
사람 물고기 인어 가죠. 인어. 그 다음에 고기 종류의 어류. 그 다음에 사자성어의 맹자에 나오는 연못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 연자가 오를 연자죠. 예. 나무로 인연해서 고기를 구한다 그러면 낚시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연 연자가 오를 연자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수어지교, 물과 고기의 사귐,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할 때 이 물고기 어를 쓰죠. 예. 수어지교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갈공명과 유비에서 이야기가 유래되어 있죠. 예. 자, 기를 양, 복양할 양은 양양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뭐 어떻게 기르느냐? 음식을 가지고 복양한다. 음식을 가지고 짐승을 기른다. 이런 뜻이죠. 물고기어는 고기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물고기와 구성된 단어는 전부 다 물고기와 관계되어 있다. 재밌는 자는 물고기 옆에 가을추를 한다. 그러면 가을 고기 추겠죠. 추자 들어간 고기 뭐 있습니까? 미꾸라지죠. 추어탕 할 때. 그럼 뭡니까? 미꾸라지 추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런데 물고기는 미꾸라지는 어느 계절에 맛있을까요? 아마도 가을에 맛있겠죠. 그래서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를 양, 복양할 양, 물고기 다음 볼까요? 고기 잡을 자, 앞에 물고기어에다가 아직 물수가 더 들어갔네요. 자, 물수 부수니까 고기어에서 음을 빌렸어요. 여기서는 회의자로 쓰였네요. 갑골문의 자행은 장대를 잡고 낚시하거나 그물로 잡은 형상으로 본 뜻은 고기를 잡다이다. 예, 고기를 잡다이다. 소전의 자행은 물살과 두 마리의 고기의 상형이다. 예서에서 다시 한 마리로 줄어들어 마침내 오늘의 형태로 굳어졌다. 그래서 두 마리의 물고기에서 잡다 혹은 고기에 낚시 놓다 이러니까 형성이 아니고 회의의 뜻이 된 거죠. 요 소전에도 보면 물고기가 두 마리죠. 그래서 고기 잡을 어가 회의자가 됐다. 어부하면 뭡니까? 고기 잡은 것을 직업을 하는 사람이 어부죠. 근데 고기 잡을 어자를 안 하고 물고기 어를 하면 어디 됩니까? 물고기 남편이 되죠. 그러니까 한자를 자신 없을 때는 쓰면 안 됩니다. 고기 잡을 어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어선, 고기 잡는 배. 어장, 고기를 기르는 넓은 곳. 어민,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백성. 어부지리, 고기 잡는 어부의 이로움, 그죠? 제3자가 이득을 취한다 하는 거죠. 다음 마찬가지 기역 받침이 입성 발음, 중국 발음 없으니까 이로 발음됐죠. 이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뜻의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이 같은 발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이 중국 발음을 제대로 된 발음을 모르면은 어떻게 이게 형성자가 될까? 억하고 의가 어떻게 형성자 될까 하는데 억이 중국 발음으로는 이로 발음된다. 사람의 뜻은 안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추출한 편안의 이 본뜻이다. 널리 쓰이는 숫자로서의 억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빌려 쓰게 된 것이다. 편안한다 해서 숫자의 뜻으로 빌려 쓰는 거 차용한 거죠. 억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습니까? 1억 할 때 그죠? 억조. 그다음에 뭡니까? 사자 뜻으로 억만장자, 넉자로 억만장자, 억수로 돈이 많은 사람 할 때, 뭐 많다 할 때 수억 이렇죠. 한자에서 100, 100, 1천, 천, 1만만은 많다는 뜻이다. 억은 더 많다는 뜻이겠죠. 억은 뜻의에서 음을 빌렸다. 원래 뜻의에서 빌렸으니까 억은 몇 사람입니까? 사람이 억 사람이죠. 1억인데 사람이죠. 이 앞에서 다 했죠. 이 사람인 옆에 다섯 오를 하면은 다섯 사람 오. 사람인 옆에 10을 하면은 10사람 10. 사람인 옆에 1천천 하면 1000사람 1000. 사람인 옆에 100백을 하면은 100사람 100. 이거는 뭡니까? 억은 억만의 사람이죠. 억만. 많은 사람이죠. 억.
고기 잡을 어는 두 마리의 고기를 잡는 데서 회의자다. 예, 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고기 잡을 구별해야 된다 했죠. 억은 원래 편안하다에 대해서 억이라고 차용된 글자니까 숫자로 차용된 거죠. 억 1억, 2억, 3억 할 때 나오는 단어죠. 예. 자, 오늘 배운 수업 볼까요? 아이 아는 뭡니까? 걷는 사람 위에 아이가 가꼴면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허시는 설문의자에서 어린아이는 숨구멍이 말랑말랑한 데에서 아이야가 나왔다. 예. 다음 악할악은 마음심과 버금아의 썸을 빌렸다. 버금아는 종묘의 모습을 본뜬 자다. 종묘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악할악 미워하는 오자가 됐다. 그 다음에 책상안 밥상안은 나무목과 편안할 안의 썸을 빌린 형수자다. 나무로 만든 책상이다. 책상은 편안하다. 그렇죠? 예, 용도가 매질약, 매질약은 실사와 구기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실을 묶다는 뜻이다. 그래서 매질약이 됐다. 그 다음에 기를양은 먹을 식과 양양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래서 짐승은 기르다는 뜻이 되고 어른은 윗사람은 복양하다는 뜻이 돼서 기를양, 복양할 양이 된다. 그 다음에 고기어는 고기의 주둥이, 몸통, 지느러미 모습을 본뜬 상형자다. 고기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이다. 물고기는 붉은 글자는 부수자다. 그 다음에 물수와 물고기어로 구성된 형성자 같지만은 원래 글자는 물수 옆에 물고기가 두 마리죠. 두 마리에서 회의자가 된 겁니다. 고기 잡을 어. 그 다음에 사람인과 뜻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억이죠. 예. 다시 읽어볼까요? 아이 아, 악할 악, 미워할 오, 책상 안, 밥상 안, 매질 약, 기를 양, 고기 고기 잡을 억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